잘 생겼습니다. 정제가 되고 지장간으로는 무토, 간목, 임수가 되고 그 다음 12운성으로는 태지가 되고 공망으로는 진사가 돼서 급제가 공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인이 공망이 되고 무엇이 장생을 합니까? 장생을 하는 것이 지장간 안에서 봤듯이 이제 간목이 정관이 장생을 한다. 자, 정제다. 일주가 밑에 정제나 정관이 오는 일주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일주별로. 어떻게 계산됩니까? 갑진갑술, 을미을추. 정자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안 온다고요. 그러면 병오가 있고요. 그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에 있다 없다. 정제나 정관이 오는 게 갑에 안 오죠. 그 다음에 을에도 안 오고요. 그럼 오는 게 병자가 오고 정해가 오고 정자가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무자, 무자가 오고 그 다음에 무인밖에 안 오고 그 다음에 기해가 오고 그 다음에 경인, 신묘, 경호가 오고 신사가 오고 이모가 오고 계사가 오고. 그럼 육식갑자 중에 8개밖에 정제장관이 안 오더라. 확률이 희박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해일주인데 이 기해일주도 이 자체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자, 남자 팔자에 한번 봅시다. 남자 팔자에 정제가 앉았다. 좋다 나쁘다? 잠시만요. 덕기야 잠시 끊어봐봐. 예. 아, 선생님, 제가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예,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9시 넘어서. 예. 저는 차 빼달라는 줄 알고 좀 놀래갖고. 됐나? 덕기야? 예. 자, 보통 음양이다 그러면은 오행적인 속성이 이쪽이 금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갈 거고, 양적인 속성이라면은 목화가 들어갈 거고 무토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맞은편이 서로 짝이에요. 그럼 재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게 짝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가 양이 오면은 내가 양이면 재관이 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음간이면은 그 다음에 이쪽이 양이 재관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양이 기일주가 이 음이잖아요. 근데 재성을 따지니까 재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에 들어가서 이게 또 음이라. 그래서 자기 짝이 육친적으로는 짝인데 큰 음량으로 보니까는 짝이 뭔가 음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짝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정제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실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병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잖아요. 정해도 하나는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해일주가 멀쩡한 것 같지만 남자 팔자에는 좀 안 그렇다. 여자는 어찌 돼요? 여자는 원래 음인데 기일주가 음인데 간목을 썼죠. 관성을
간목을 썼으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이거는 음양이 좀 맞았다 이거지. 그래서 남자는 좀 잘 못 쓰고요. 아래 삼각표 정제라도. 그래도 여자는 지짝을 찾아서 양이라고 이제 음양의 짝을 찾았다 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에 기해일주 남자였는데요. 옆에 묘가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제고요. 이게 편관이었어요. 그러면 가족관계로 보면 이게 처가 될 것이요. 이게 처가 될 것이요. 이쪽이 자녀가 될 것이다. 관성이니까, 남자 팔자 관성이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해가 해묘미 목곡으로 묘에게 힘을 주게 되죠. 힘이 빨려 나간다라고 봐야 되죠. 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다음 글자로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이 계속 다음 글자로 내 기운을 계속 밀어준다잖아요. 근데 처가, 이건 해석이 어찌 되느냐면 처가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 키운답시고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삼합이라고 하는 결합력은 강하다 약하다? 강한 결합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한정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팔자가 기해일주의 묘를 떡 옆에 들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 마누라가 갑부더라 이게. 주급부더란 얘기예요. 심하면은 1살부터 5살 사이에 주급부더래요. 일지에 정제를 깔았으니 직장 문제라든가 해중에 간목이 들어가 있으니 그래도 뭐 직장 직업 문제는 별 탈이 좀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아보니까는 가정이 불안해지더라 이게. 이게 지금 아픔이에요. 기해일주에. 다 멀쩡한데 자식이 아파보는 게라. 그러니까 자식 좀 키워놨더니 마누라가 아프더라 이거지. 네, 이게 참 묘한 이제 아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중의 임수가 정제잖아요. 그죠? 해중의 임수가 옆에 묘가 딱 오니까 12운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운성으로 사지가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목이, 인안의 목은 뭐예요? 갑이죠. 예? 인안에 있는 갑이 오를 보면은 사하고요. 갑이 사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해중에 임수가 묘를 보면은 사하고요. 12운성으로 돌려보면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금이, 이거는 사안의 경금이 아니죠. 사중의 병화죠. 사중의 병화가 사유축으로 딱 가면은 유의 사하고요. 신안의 경금이 신자진 그룹으로 자를 향해 달려가니까는 사하더란 말이라.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이 뒷글자들을 중간 대장 그룹을 딱 만나보니까 그 안에 있는 놈들은 사하는 자리로 가더란 얘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지. 제가 릴레이로 따지면 된다 그랬죠. A 주자가 B 주자한테 릴레이 뛰어다니면서 바톤을 주고 C 주자에게 바톤을 줄 때 이 주자는 어디까지 달리면 돼요? B까지만 달리면 자기 할 일이 끝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바톤 전해주고 자식한테 에너지 다 주고 치는 주고부는 길. 그래서 이게 좀 무섭다. 그럼 두 번째 결혼해도 자식만 낳지 말아라 소리를 해야 되겠죠. 이 남자 보고는
니는 자식을 낳으면 마누라 죽인다. 근데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빠발대기 맞지. 싸움 안 나면 다행이지. 이렇게 떨어지 살아라 소리밖에 못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해묘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해묘. 그러니까 자식하고 빨리 떨어뜨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냐 이거지. 마누라가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겠다? 마누라 안 떨어지겠죠? 그죠? 일지에 붙었으니까. 제가 아는 분도 딱 요 모양이었고요. 해서 그대로 와이프가 일찍 갚으더라니까. 특히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수가 딱 안에 있다가 이 네 개 중에 특히 이게 제일 심해요. 수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미 갖고 있어요? 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압력을 갖고 있는 놈이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강의할 때 이야기 옛날에 했는데. 했다 치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오행입니다. 자, 여기에 토가 들어간 목적이 기초반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는 양의 기운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끔 조절 매개체 역할을 스톱시켜주는 역할, 더 이상 큰 한정 없이 안 되니까 이거를 스톱시켜주기 위해서, 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나무가 쫙 뻗어나가는데 가불병정 무하고 쫙 뻗어 올라가는데 이거를 갑자기 수굴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끝 지점이 요렇게 모서리가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자라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숙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토예요. 자라지도 않고 숙이지도 않았을 때 요 반반씩에서 가불병정 목화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는 부분이 무요. 그 다음 방향을 틀어서 음을 준비시키는 게 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음량이 바뀔 때 꼭 필요한 게 토였어요. 근데 그럼 큰 음에서 큰 양으로 바뀔 때는 여긴 왜 토가 필요 없느냐 이거지. 지지 말고요. 여기에 지지로 따지면 축이야 있겠지.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진도 있고 미도 있고 술도 있는데 그 말고 오행만 갖고 따졌을 때 여기에는 토가 필요한데 여기는 왜 토가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기초 강의 때? 사장님 기억납니까? 요게 씨앗 열매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수가 씨앗. 이미 열매를 만들면서 점점 부피가 작아지는 동안에 뭐가 생겨요? 수로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수는 무엇을 반드시 갖고 오느냐면 압력을 갖고 와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져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으로 갈 때 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개체 역할인 토가 필요 없을 정도인 이유는 이미 수 자체의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만 터지면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저수지고요. 저수지에 이제 제방을 만들어놔서 이 구멍만 딱 뚫어주니까 어찌 돼요? 확 터지듯이 본물 터지듯이 확 터져 뿐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용수철로 꽉 누르고 용수철로 누르기 시작을 해요. 용수철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부피는 작아지지만 압력은 있죠. 그랬을 때 목을 만들기 위한 싹을 틔우기 위한 에너지는 뭐만 있으면 돼요?
발만 비켜주는 힘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을 뭐라 그래요? 용수철이라 하잖아. 스프링이라고. 그래서 이미 수는 수압을 갖고 있어요. 이 압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꽉 압력을 갖고 있던 것이 옆에 목을 만나니까 목은 뭐예요? 뿜어져 나가는 거단 말입니다. 분출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 옆에 목을 만나니까 팍 분출해 버리니까 이놈이 금방 픽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부는 거라. 수압이 팽창돼 있다가 꽉 몰렸다가, 이해됩니까? 구멍 하나 나니까 쫙 빨려 나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쪼그라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양옆에 묘묘를 걸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돼요? 그냥 바로 간다. 자식만 낳았다 하면 옛날에 산모가 그대로 죽어 부는 거 있잖아요. 애 낳다가 죽어 부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는 거예요. 좀 서글프죠. 예. 가문의 대를 잇더니 며느리가 죽더라. 이런 식으로. 저런 경우에 합이 꼭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좀 덜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그나마 좀 덜 빠져나가는 게 이 노림은 좀 덜 빠져나갈 것이다. 이 두 관계는 파잖아요. 형충파해 중에 파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덜 하기 때문에 목국을 이루어주는 건 목국을 이루어주지만 묘만큼 확 사지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병지로 빨려가거든요. 해 입장에서 임수가 임에 뭐 해요? 병지하잖아요. 그죠? 사지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건 힘이 덜 빠져요. 근데 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분출돼서 완전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그래서 처의 자리가 부실한 것이 이게 기해일주예요. 그럼 기해일주 보고는 자식을 적게 낳아라. 자식을 낳거든 외갓집이나 할머니 집에서 키 아프는 거예요. 부부만 살아 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액땜을 해야. 근데 그런 경우 많죠? 맞벌이 부부가 돼버리면 다 어디서 키워요? 외갓집이나 할머니가 키워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할머니 집에서 애가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되는 동안, 자식이 장성되는 동안 그래도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이랬다 했더니 크면 클수록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묘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장성을 그래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40대 후반 가면 마누라 픽 가뿐다니까. 마누라가 명줄이 길면 어찌 되겠어요? 문서를 쓰서라도 이혼하겠지. 그죠? 지 살랐고. 자, 이게 참, 이 멀쩡한 정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픔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해예요. 그럼 해가, 그럼 특별히 좋은 글자가 있느냐 보자 이거지. 짜다시 좋은 글자가 없다. 해가 옆에 따로 딱 붙으면 어찌 돼요? 자형이죠. 아유씨, 이 형이 아니죠. 자가 오면 어찌 돼요? 재성 혼잡이죠. 해가 있는데 자가 오면. 축이 오면은 비견의 격각이고요. 서로 못 써먹게 만들어버리고요. 인이 오면은 파가 되는데, 이제 파는 그렇게 많이 못 써먹지는 않는데 합이다 이거지. 관직에는 좋아요. 예. 그러나 배우자 처 힘을 빼앗는 데는 조금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고요. 묘는 합일에서 얼방 죽어부죠. 가족관계가. 진 같은 경우는 원진 맞았고요. 사해 쓸 때는 사해축 맞았고요. 오가 오는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죠. 그나마. 근데 편인이라고 하는 정도의 아픔은 갖고 온다. 그 다음 미는 비견이면서 양인의 아픔을 갖고 온다. 옆에 미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
신이 있으면은 신중에 임수가 정제 노릇을 한락하겠죠. 또 옆에 신이 있으면. 근데 요 임수가 반듯한 임수냐 이거지. 상관 속에 있는 임수잖아요. 기일주의 신이니까 이건 상관이잖아요. 그럼 상관은 뭐예요? 틀 밖을 벗어난 곳에 있는 정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수장생지니까 물과 관계되니까 유흥도 되는 문화에 있는 쪽에 여자랑 정제를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몰래. 틀을 벗어난 짓을 하면서 만나는 정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별로고. 유는 격각이고 술은 기본적으로 급제에 대한 해를 얻게 되고. 그래서 써먹기 없다. 써먹기. 그러니까 이거 쭉 제가 보면서 참 좋은 팔자 짜달새 없구나. 좋은 지지가 짜달새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소리 사주 처음 배울 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야, 3년 삼재 맞고 그죠? 2년 공막 맞고 그 다음에 1년 축 맞고 그 다음에 한 1, 2년 형 맞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비경급제 분탈당하고 2년 편인 정도 하나 아프고 나니까 12년 중에 2년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살아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하다 했다. 인생이 부처님이 빨리 알아봤어요. 그죠? 예, 고하다. 근데 우리가 고한 거를 모르고 사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곤데 인생살이 분명히 곤데 우리가 그래도 희희단거리고 사는 이유는 그래도 조물주님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망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그래도 잊고 살더라 이거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찌 돼요?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그 희열, 그 안타까움, 그 열정이 안 잊어버려지면 진짜 좋겠죠. 그죠? 포에버 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마누라랑 싸울 때, 자식이랑 싸울 때 그 감정이, 그 열받은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으면 부부생활 할 팀이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테 돈 띠먹어간 놈, 그 열받았을 때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이러 가겠지. 예, 하느님이 묘하게도 망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만들어놔서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희죽희죽 웃고는 살더라 이거지. 끝끝내 안 웃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 그래가지고 고진멸도로 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죠? 희죽희죽 못 살겠다 이거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저기 해중에 간목이 장생했습니다. 그럼 지장간 안에 있다면 딴 데 없고 천간에 뜨지 않고 지장간에만 있다면 어떤 서방이겠어요? 지장간 안에 있으니 이 서방, 갑서방은 갑정간 서방은 변화가 적은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서방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혜택이 있다. 여자일 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재성으로 가면은 기일주가 임정제는 걸록이고요. 그 다음 개편제는 제왕이니까 12운성으로 봤었을 때 재성운은 대끼리 좋은 걸로 나와요.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그럼 재물을 성취하는 데는 나쁘지 않으나 재물을 성취하는 데는 좋으나 처궁을 이야기하는 데는 삭감 요소가 따른다.
12운성을 보면 제가 좋은데 예. 저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운성이 자기 12운성의 원리가 맞잖아요. 내가 12운성에서 재물만 맞아 들어가고 여기서 정제기 때문에 기본적인 혜택 정도만 이제 재물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돼요? 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관의 소모성은 직업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니다는 얘기, 이때는. 재물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 자기가 소모 지출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물 유지는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책 보면 예. 오행이나 이런 거는 안 맞으려는데 예. 12운성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12운성을 모르면 사주 맞아 본다는 거예요. 근데 12운성 강의하고 있잖아요. 12운성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지. 재물 편에만 좀 맞더라고. 저 편에는 안 맞더라고 하면 12운성 그 자체가 믿을 좀 보낸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요. 자, 사주라고 하는 학문을 풀 때요. 우리가 도구를 무엇을 쓰죠? 음양 쓰죠? 오행 쓰죠? 지장간 쓰죠? 육신 쓰죠? 형충파해 합 쓰지요? 12운성 쓰지요? 12신살 쓰지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사장님 말 맞다나 12운성은 다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논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보셨는데 그러면 육친으로 안 맞는 게 있으면 육친을 다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오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지학이니까. 그럼 오행이 안 맞는다 해서 어느 일부분이 안 맞는다 해서 자, 축하고 인하고 근데 제 비유 잘 드는 거죠. 토하고 목이다. 그래서 목극토한다. 이래 보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지장간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합의되어 있는데 그럼 이 논리가 오행으로 안 맞다 해서 오행 필요 없는 논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거지. 아니에요. 12운성 부분에서 맞는 부분들을 추출해내고 육친에서 맞는 부분 추출해내고 오행에서 맞는 부분, 음양에서 맞는 부분을 추출해내서 사주 푸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이 안 맞았으니까 이 학문 다 버리라 하면 안 돼요. 모든 도구들이. 그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해결해 주니까 우리가 쓰는 거지 100%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정과는 해에 장생하고 그 다음에 을평과는 사한다. 그러면 장생, 정관 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써먹기가 좋은 상황이다. 그럼 갑이 지지에 내려오면은 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이 천간에 떴다면 높은 직급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천간에는 안 떠 있고 지지로 내려와 있는 인 정도면은 낮은 직급으로 여기는 낮은 직급이 되겠죠. 네, 낮은 직급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또 이제 삶을 또 살아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을평관 쪽이니까는 평관에 관련된 직장은 좀 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묘인데 묘로 왔더니 직장 문제는 별 탈은 없는데 평관 직장으로서 별 탈은 없는데 직장은 괜찮은데 자식이 처가 갑부더라 이거지. 그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년에 대지가 있으면 정제가 해정제가 년에 있으니 그래도 정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좋은 육친이 있으니 번영했던 조상이 있다. 그럼 부모로부터 그쪽에서의 어떤 조상으로부터의 할아버지 때의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월에 해정제가 있으면 모친이 뭐예요? 사정인이 모친이죠. 모친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고로 부모 혜택을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뭐 기본적인 정제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작은 유산 정도는 가능하다. 그 다음 시에 해시가 오면은 을해시가 되는데 요거는 평관이고 요거는 정제다. 자, 그러면 시에 정제가 있으니 계속 돈벌이는 된다, 안 된다? 말년에 기본적인 경제적인 여유는 된다. 평관이 떴으니 이제 봉사성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나 안 그러면 자식이 평관이니까 자식이 관성이니까 자식이 번영하는 인자는 갖고 있다. 자식이 번영할 수는 있는데 해자식이니까 선봉장 그룹이니까 객지성공이다. 선봉장 그룹이니까 객지성공이 된다. 자, 그 다음 운에서 운에서 정제해가 오면 정제죠. 정제해가 오면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된다. 근데 아주 와샤 해묘미는 뭐예요? 해묘미 목국은 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돈을 와샤하게 버는 게 아니고 약간 섞인 형태로 이렇게도 좀 벌고 저렇게도 좀 벌고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럼 남자 같은 게 이제는 그럼 남자는 해로움이 좀 심하고 해묘미 목국으로 이제 해로움이 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는 그래도 목국에 해당되므로 좋았다 나빴다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해 자체가 뭐예요? 겨울이면서 해묘미 목국으로 목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수로 보기도 하고 요거를 방압으로 보면 수요, 그 다음에 삼압으로 보면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다가 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 수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국을 만들었어요? 목국을 만들었으므로 결국에는 좋아진다로 해석을 한다. 정제 거를 뺐더라. 이제 정제 거를 결국에는 얻어내더라. 그 다음에 공망이죠. 진공망이죠. 좀 적을 데가 어딨노? 요쯤 적을까? 자, 공망입니다. 진사공망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겁재가 공망이다. 근데 진에 입고되는 게 뭐예요? 요 두 글자가 입고되죠. 신하고 임하고. 그러면 요 두 글자가 완전히 입고되지는 않는다. 정제가 또는 식신이 완전히 입고되지, 완전히 입고되지 않으므로 안음으로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의식주가 입고됐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는 않는다. 공망이 그걸 풀어놨더니 입고를 풀어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모치 사가 정인인데 정인은 모친이므로 모친이 공망을 당한 것이므로 모친떡이 남녀공이 좀 제한적이다. 모친떡이 제한적으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담배 한 대 간단하게 좀 쉬었다가 경제일주 또 나가겠습니다.